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290번째 시간으로 통대지 구이론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대지 구이론, 찰스 램, 영국의 문인. 선과 악은 서로 얽혀서 한 묶음으로 된 채 쉽게 풀리지 않으며 풀면 어떤 위험이 뒤따른다는 인간의 복잡한 성격과 달리 돼지는 아주 훌륭하다. 내 친구인 M이 친절하게도 어떤 중국의 책자를 읽어가며 설명한 일이 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인류는 오늘날의 아비시니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별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 7만 년 동안에는 짐승의 날고기를 물어뜯어 먹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 시대에 이른 저 위대한 중국의 성현 공자의 우주변화에 관한 저서 주역 제2장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거기서 공자는 일종의 황금시대라는 것을 조팡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요리인의 휴일이란 뜻이다. 그 책자는 또 다음과 같은 얘기를 전하고 있다. 즉 로스트 하는 기술, 아니 브로일링 하는 기술. 로스팅은 고기를 꼬챙이에 꿰어 굽는 것이고 브로일링은 석쇠로 굽는 것, 역주. 다음에 말하는 것 같은 과정에서 우연히 실현된 것이라 한다. 돼지를 치는 호티라는 사람이 어느 때처럼 돼지에게 줄 도토리를 주려고 어느 날 아침 숲속으로 가면서 오목살이는 큰아들인 보보에게 지키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아이가 대단한 말썽꾸러기여서 같은 나이의 어린애가 대개 그렇듯이 불장난을 좋아했다. 불장난을 하는 끝에 불똥이 집단에 튀었다. 그러자 그 불은 집단에 당겨졌고 초라한 집 전체를 불살라 완전한 잿더미로 만들었다. 오막살이, 처량한 노아의 홍수 이전은 간이 건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와 함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새로 낳은 한 배의 훌륭한 새끼 돼지 9마리가 죽어버린 것이다. 중국 돼지는 우리가 책에서 읽은 대로 예로부터 동양 어디에서나 사치품으로 소중하게 여겨졌다. 보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대경실색했다. 물론 집을 태워서가 아니다. 집이라야 마른 나무 몇 가지만 가지고 한두 시간만 수고하면 자기 아버지와 힘도 안 들이고 다시 세울 수 있으므로 돼지를 잃은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할까 궁리하던 보보는 머리를 쥐어짜며 궁리를 했다. 그러던 중 어떤 냄새가 콧구멍에 스며들었는데 그가 여태껏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다. 어디서 나는 냄새일까? 오두막이 타면서 나는 냄새는 아니었다. 그 냄새는 이전에 맡아본 적이 없던 냄새였다. 사실 불운한 이 어린 방아자의 부주의로 생긴 이러한 일은 전에도 도처에서 벌어지곤 했던 사건이었다. 또 그 냄새는 누구도 알고 있는 식용작물, 잡초, 꽃의 향기 따위와는 전혀 비슷한 데가 없었다. 동시에 예고적인 군침마저 아래 입술로 흘렀다.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보보는 여전히 겁이 나서 돼지가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보려고 쭈그리고 앉아서 검게 탄 돼지를 만져보았다. 그러자 보보는 손가락을 대었다. 뜨겁고 아픈 손가락을 식힐 생각으로 보보는 멍청이처럼 손가락을 입에 대고 빨았다. 이때 불에 탄 돼지 껍데기의 부스러기가 조금 손가락에 묻어났다. 그래서 자기 생애 최초로 그 맛을 보았던 것이다. 노릇노릇타서 알맞게 오돌오돌해진 돼지 껍데기의 그 맛을. 그는 다시 한번 돼지를 만지고 뒤적여 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에 묻어나는 그 고소한 맛을 음미했다. 이제는 손가락이 뜨겁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했다. 마침내 그의 둔한 머리에도 사건의 진상이 파악되었다. 냄새를 풍긴 것은 불에 익은 돼지였던 것이다. 또 그렇게 맛이 좋은 것도 돼지였던 것이다. 그래서 보보는 이 새로 발견한 고기 맛을 참지 못해서 잘 구워진 돼지고기를 크게 한 조각 뜯어내 짐승처럼 입안에 틀어넣었다. 그때였다. 어린 방아범을 벌애려고 몽둥이를 들고서 연기 자욱한 스카리 아래로 들어섰던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자 젊은 망나니의 어깨에
심한 우박을 내리듯이 몽둥이질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보보는 그 매를 파리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혀와 입안, 위장 언저리에서 체험되고 있는 건질건질한 즐거움은 아무래도 신체의 먼 곳에서 느끼는 고통을 무시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럴수록 호티는 계속해서 때렸는데 아무리 때려도 보보는 대지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얻어맞으면서도 보보는 억척스레 그것을 거의 다 먹어치우고 있었다. 돼지 한 마리가 동나자 보보는 자신의 입장을 다소 깨닫고 아버지의 질문에 응했다. 이 버릇없는 놈아, 대체 뭘 먹고 있는 거냐? 쓸데없는 짓을 해서 집을 세 채씩이나 태워 먹고도 모자라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죽어라 죽어. 그런데 대체 너는 뭘 먹고 있는 거냐? 불을 먹고 있는 거냐? 저 아버지 돼지예요, 돼지.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몰라요. 이리 와서 잡숴보세요. 호티의 귀는 절망 때문에 징징 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식을 저주했고 또 불에 탄 돼지를 정신없이 먹는 자식을 낳은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 후각이 놀랄 만큼 예민한 젊은 보보는 또 한 마리의 돼지를 입에 쑤셔넣고 있었다. 그중 반쪽을 떼어내 아버지 손에 넘겨주고는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다. 잡수세요, 잡수세요. 불에 탄 돼지예요. 잡수세요, 아버지. 일단 맛만이라도 보세요. 제발. 이렇게 야만스러운 소리를 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숨막힐 만치 고기를 먹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호티는 그 무시무시한 것을 손에 들고 있기만 해도 몸의 마디마디가 떨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간답지 않은 막이라 생각하고 죽어버릴까 어쩔까 망설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보보가 그랬던 것처럼 오돌오돌하게 탄 돼지 껍데기에 호티도 손가락을 대었다.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댄 호티 또한 보보처럼 그 맛을 보았다. 온몸이 떨리도록 황홀한 그 맛. 부자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 어미 돼지의 새끼 중 남은 것을 깨끗이 먹어치우기까지 한시라도 자리를 들 수 없었다. 아버지는 보보에게 절대 이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엄한 명령을 내렸다. 신이 내린 고기 맛에 길들여져 더욱더 고기 생각이 간절해지는 이 부자의 무시무시한 생각을 알게 되면 이웃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꼭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았다. 그리고 곧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다. 호티의 오두막이 집이 놀랄만치 여러 차례 불이 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화재는 자꾸 일어났다. 때로는 대낮에 때로는 밤에도 예고 없이 일어났다. 암돼지가 새끼를 낳기만 하면 호티의 집에는 여지없이 불꽃이 타오른 것이었다. 그리고 더욱 눈에 띈 일은 호티 자신이 자식을 혼내주기는커녕 전보다 더 관대해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웃의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그 무서운 비밀은 결국 털로 나고 말았다. 부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별로 크지도 않은 순회재판이나 열릴 뿐이던 작은 마을인 북경으로 호송되었다. 점검을해서 기분 나쁜 음식은 법정에 제출되었고 막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이었다. 재판관은 점검물로 제출된 물건에 손을 대보았다. 그리고 여러 배심원들에게도 그 점검물을 만져보라고 했다. 보보와 아버지가 그랬듯이 이들도 고기가 닿은 손을 입에 넣었다. 대자인은 그들에게 같은 손가락 치료법을 택하게 하여서 모든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또 검사가 가장 뚜렷한 고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 법정 시민, 외국인 법정석이 기타 참석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배심원들은 그 자리를 뜨지도 않고 아예 다시는 어떤 논의도 없이 이구동성으로 무죄 선고를 내리고 말았다. 검사는 눈치 빠르는 사람이어서 그 선고의 분명한 부당성을 눈감아주고 말았다. 게다가 증거물은 어차피 다 먹어치워버려 사라졌기에 무죄일 수밖에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법정이 해산되기 바쁘게 호의로 얻을 수 있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돼지를 모두 비밀리 손에 넣었다. 며칠 후 그 재판관의 저책에도 불길이 올랐다. 이 일은 날개가 돋친 듯이 퍼져나가 사방을 둘러보아야 눈에 띄는 것은 오직 타오르는 불길 뿐이었다. 그 지방 일대에서는 땔감과 돼지값이 엄청 올랐다. 보험회사는 모두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점점 간단한 주택만 지어나갔기 때문에 건축학이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될 지경이었다.
그렇게 집을 태우는 풍습이 계속되었는데 내가 가진 판본에 의하면 드디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존 로크 경험주의 철학자와 같은 현인이 나타났다. 그는 돼지고기 아니 어떤 다른 동물의 고기를 굽기 위해서는 집안채를 모두 태우지 않아도 구울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엉성한 모양을 한 석쇠가 비로소 등장했다. 그러나 꼬챙이에 고기를 꿰어서 굽는 기술은 어느 왕조 때의 일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보보 사건이 있은 후 1, 2세기 뒤에야 와서야 개발되었다. 이처럼 천천히 발전하여 가장 유익하고도 겉으로 보아서는 가장 확실한 기술이 인류에게 행해져 온 것이라고 그 판본은 결론 짓고 있다. 위의 이야기를 전부 다 믿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것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모든 구실이나 변명을 그 어떤 요리에 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역시 통돼지구이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음식의 세계의 모든 맛있는 것 중에서도 나는 이것을 가장 맛있는 맛으로 어떤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다 자란 돼지로 어미돼지와 새끼돼지의 사이의 것. 그러나 갓난 돼지는 아니다. 즉 여리고 귀여운 젖먹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이의 돼지우리에 더러움을 타지 않고 조상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관습인 오물을 사랑하는 원시적인 악벽이 아직 현저하지 않은 것. 그러니 목청이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어린애 같은 높은 음성과 늙어 웅얼거리는 소리 사이에 음성 비슷한 것을 가진 돼지를 말한다. 이런 돼지를 꼭 구워 먹을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아마 물에 삶거나 끓여 먹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니 돼지 가죽을 얼마나 낭비했을까. 이름도 좋은 통돼지구이 맛 중에서 그것은 최고의 맛이다. 파인애플의 맛도 대단하다. 그러나 통돼지구이의 맛은 너무나 뛰어나다. 아삭아삭하게 황갈색으로 조심해서 익힌 지나치게 굽지 않도록 한 그것과 견줄 수 있는 맛은 이 세상에 또 없다고 나는 주장할 셈이다. 이 음식의 최고의 장점은 수줍은 듯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 가죽의 저항력을 잘 다루며 씹는 쾌감에서 애는 우리의 이빨까지도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데 있다. 착 달라붙는 기름기 그것을 지방질하고 부르지는 말자. 또 차츰 지방질로 변해가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맛. 그 지방질의 여전히 연한 비계덩어리 꽃봉오리인 상태에서 순이 꺾인 듯한 그 지방질 우미털 무렵에 잘린 아직도 철모를 때 새끼 돼지는 지방질이 없는 고기라고나 할까. 아니 그렇지도 않다. 하늘에서 내린 일종의 만나. 아니 차라리 지방질이 있는 고기와 보통 살고기가 서로 섞이고 열려져 하나로 뭉쳐 신들을 위한 음식이 되거나 어떤 공통된 물질이 된 것이 아닐까. 오늘날 그 요리가 되는 과정을 보라. 그것이 한 몸에 받는 것은 그 몸을 태우기 위한 열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분을 상쾌하기 위한 옮긴 것 같다. 고챙이에 꿰어져 일정한 속도로 빙빙 도는 그 모습. 요리는 금방 끝났다. 그 어린 나이에 지극히 민감한 모습을 보라. 그 어여쁜 두 눈 빛나는 젤리이며 유성으로 울었던 것이다. 새끼 돼지의 제2의 요람인 접시 위에 놓여있는 그 모습을 보라. 얼마나 유순하냐. 우리는 이 철없는 것이 자라나 흔히 성장한 돼지라고 할 때 연상되는 추악한 것이나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버려두면 틀림없는 대식과 게으름뱅이 고집불통 또 불쾌한 짐승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통구이 새끼 돼지만은 그런 죄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돼지는 까다로운 맛을 비평하는 사람들에게도 만족을 주고 또한 식욕을 돋구어준다. 몸이 튼튼한 사람도 마음껏 먹거니와 허약한 사람도 그 국물을 싫어하지 않는다. 선과 악은 서로 얽혀서 한 묶음으로 된 채 쉽게 풀리지 않으며 풀면 어떤 위험이 뒤따른다는 인간의 복잡한 성격과 달리 돼지는 아주 훌륭하다. 이쪽이 좋다거나 저쪽이 나쁘다거나 하는 일이 없다. 그 작은 몸은 어느 쪽이나 고르게 쓸모가 있다. N의 석상에서 맛 있고 없는 부분 때문에 시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